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O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요. 만일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PNU가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정되지 않았지만 흡연구역처럼 흡연이 이뤄지는 곳이 8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방치되고 있지만 대학 본부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서영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문창회관 인근 나무 아래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엄연한 금연구역이지만 흡연구역을 방불케 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짙은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수업 마치고 나오면 항상 앞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되게 불쾌하고, 또 보면 떡하니 금연 표지판이 있는데 왜 흡연자분들이 여기를 뭐 암묵적 장소다라고 정의한지도 모르겠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흡연구역이 아니지만 마치 흡연구역처럼 쓰이는 비공식적 흡연구역은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에만 8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캠퍼스에서 흡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118곳인데 이 중 비공식적 흡연구역이 73%에 달하는 겁니다. 주로 비공식적 흡연구역은 대부분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건물 주차장, 옥상, 건물 옆 계단, 등나무 쉼터, 출입문 인근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도 재떨이로 쓰이는 쓰레기통이 있고 담배꽁초가 많아 흡연구역인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쓰레기통에 담배 꽁초도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흡연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공식적 흡연구역이 횡행하는 건 흡연구역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에는 흡연구역 위치를 알 수 있는 게시물이나 안내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흡연구역을 안내해주는 곳도 없고 어디서 흡연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이제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흡연구역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총무과 관계자는 학교는 흡연구역 외 흡연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캠퍼스 규모가 넓어 금연 캠퍼스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캠퍼스 금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학교 강희원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연 캠퍼스 정책이라며 금연 지원 환경 조성, 캠퍼스 내 금연 캠페인 등 실질적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캠퍼스는 어떻게 해야 조성될 수 있을지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OBS 뉴스 서영채입니다. 쪼개기 알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유급휴가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 이모 씨는 지난달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적힌 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업체는 돌연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어 아쉬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처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70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청년의 절반 이상이 초단기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임금 총액의 평균도 19만 5천 원 수준으로 2021년에 비해 2천 원이나 줄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아닌데도 실제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던 우리 대학 재학생 A씨는 근로계약상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지만 매번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편법.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에게는 휴업기간 평균 임금의 최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 현장의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대학 유형근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의 모든 효과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자영업자는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경영전반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인건비가 연평균 3.7% 오른 데 반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론 역시 경계 대상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유성경 과장은 시급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당분간 노동자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법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는 쪼개기 알바성에 관계 당국조차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초단기 근로자는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PBS 뉴스 송채연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대학 본관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과 관련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비롯해 펜토미노, 교양교육 등 우리 대학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소식을 놓친 효원인 여러분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이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대학 본관 3층 다목적 홀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선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대한 질문이 우리 대학에 대한 질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우리 대학이 역점 사업이라 밝힌 종합교원 양성체계 구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미래가 불확실성하고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교원 양성 이거는 한국교원대학하고 해서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글로벌 이렇게 수준으로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포함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포함시켜서 좀 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부산교대 간의 통합 예산 현황에 관해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 최 총장은 통합지원금 200억 원이 삭감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지원금 또한 글로컬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국립대 통합 시에 이제 통합지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은 통합하는 것도 이제 그 사업비 안에 포함하는 걸로.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처음에 약속된 부분과 다른 것 아니냐며 1,700억 원 중 200억 원을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학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더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부산대가 67위로 도약한 건과 지난해 정부 반도체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9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면 우리 대학의 교육 현안에 대해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우리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펜토미노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펜토미노 교육과 전공자율 선택제, 근데 이게 지금 무전공제에서 전공자율 선택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약간 졸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기 이전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계획과 앞으로 할 계획들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들. 이에 최 총장은 수정을 거듭하며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다 내실 있게 해야 되고
그 실효성이 없으면은 뭐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주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6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로서 우리 대학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양 교육이 부족하고 부마항쟁 기념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강조하면 어떻겠습니까? 최 총장은 부산대학이 대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무형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지덕체가 골고루 갖춰진 인재 양성을 통해 교양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재원 총장은 국정감사에 앞선 인사에서 국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최 총장은 수의대학 신설과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영장을 당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PUBS 뉴스 이현수입니다.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 PNU는 지난 10월 28일 우리대학 본관 총장실에서 2024 부대 콘텐츠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반세기 전통의 부대 문학상을 전승한 부대 콘텐츠상은 올해 대학과 세대를 주제로 산문과 사진, 영상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입상한 7개 팀의 작품과 수상 소감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부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업과 시위 등 갈등을 겪은 우리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사가 8번째 교섭 끝에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급은 인상 결정이 됐지만 근속수당과 휴가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내년부터 임금 협상 시기를 3월로 당기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3회 동남권 창업협의체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습니다. 협력기관 소개와 특강, 네트워킹 논의가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두고 부산의 주요 산업별 포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P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